자, 지금부터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앞에서 했던 뭐 트레이닝 이런 거에 가려서 이제 소홀히 하기가 되게 쉽죠.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개념인데, 머신러닝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트레이닝 셋을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되도록 뭘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모은 데서 잘 돼요. 그러면 딴 데서도 잘 될까요? 왜 제가 연어농어를 하는데 연어농어가 뭐 어떤 이유든 연어는 뭐 어떤 뭐 크기가 얼마인 딱 걔네들만 있고 뭐 이런데 뭐 좀 더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얘네들이 뭐 좀 많이 뭐 산 저기 뭐 민물 거슬러 올라고 많이 다치고 이러면 얘네들 넣으면 또 잘 될까요? 이거 이제 근본적으로 대답하기 힘든 문제인 거죠. 내가 트레이스에서 잘 되면 딴 데서도 잘 되나? 그럼 제가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모은 건 아닐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뉴럴네트가 잘 동작하길 바라는데 저는 여기서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트레이닝 샘플을 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상황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모아야 되겠죠. 말처럼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뭐 관련해서 개발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번호판 인식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비가 오는 날에서도 잘 되고 눈 하는 날에서 잘 되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냐? 근데 그 머신러닝 관점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아니 그러면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눈 오면서 번개 치는 날 샘플을 모았냐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잘 되냐? 근데 없는데 잘 되냐? 이게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샘플을 모을 때 골고루 내가 이걸 커버하고 싶다면 그 커버해야 될 대상의 샘플들 모아야 되겠죠. 우선 그렇게 골고루 모아야 되는 우선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았어요. 모았을 때 내가 모은 거에서 잘 되면 끝이냐?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모은 걸 갖고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요. 내가 셋을 모아서 뭐 보통 2대 1대1 그러는데 이 숫자가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트레이닝에는 일부만 써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파라미터 결정하기 일부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얘가 잘 트레이닝이 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뭐 가장 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죠.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는데 원하는 피팅은 이런 건데 피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트레이닝 셋에는 완벽하게 맞춘 거죠. 딴 데다 해보면 절대로 안 될 거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버피팅인 거죠. 내가 지금 트레이닝 셋에만 너무 맞춘 거죠. 일반화를 배워야 돼. 일반적인 규칙을 배워야 되는데 일반적인 규칙을 안 배우고 그냥 트레이닝 셋만 맞춘 거죠. 얘가 오버피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이 파라미터 결정하는 거는 얘네로 결정하고 여기에다 적용을 해봐서 잘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가 적어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뭐 트레이닝 에러가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가 큰 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레이닝 셋조차도 설명을 못 한다니까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데, 트레이닝 에러가 작다 그러면 그 자체로는 사실 별 정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요 트레이닝 에러가 아니라 여기에서 에러인 거죠. 아니 그러면 밸리데이션 셋만 있으면 되지 왜 테스트 셋이 왜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려면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레이어를 몇 개 쓸지, 히든 뉴럴 몇 개 쓸지. 그러니까 얘네는 파라미터 결정하는 데 쓰는 게 트레이닝 셋인데,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해.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 몇 층인지, 뭐 히든 뉴럴 몇 개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작은 걸 찾다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가 오버피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파라미터는 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오버피팅이 될 수 있는 거고,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성능을 알고 싶으면 트레이닝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셋을 교과서적인 방법은 세 개로 나눠서 얘는 파라미터 결정하는데,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 결정하는데, 얘는 트레이닝 에러 결정하는데 쓰게 되는 거죠. 에러를 예측하는데 쓰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법이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인데요. 그게 이제 해보시면 트레이닝 셋을 모으는 게 돈과 시간이거든요.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트레이닝에 좀이라도 더 쓰고 싶은 거죠. 테스트 셋은 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밸리데이션 셋이랑 트레이닝 셋인데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밸리데이션 셋 이렇게 많이 쓸 수 없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K-폴드 클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인데, 뭐냐면 요만큼 트레이닝에 있어서 요게 평가, 요만큼 트레이닝에 있어서 요게 평가, 요만큼 트레이닝에 있어서 요게 평가. 7등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 K는 7인 거죠. K가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면 이만큼 트레이닝하고 여기 적용, 이만큼 트레이닝하고 여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샘플이 있으면 이만큼은 트레이닝에 쓰고 여기에 밸리데이션에 쓰는 거죠. 테스트는 당연히 따로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LOOCV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트레이닝 셋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면 N개가 있으면 N-1개로 트레이닝을 해서 하나에 적용해 보는 거죠. 또 다른 N-1개 트레이닝해서 여기에 적용, 여기에 적용해서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K가 트레이닝 샘플까지 가는 경우랑 같은 거죠. 자, LOCV,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어프로치 뭐가 좋으냐? 뭐 샘플이 많다면 이게 좋겠지만, 샘플이 수가 적다 그러면 뭐 꼭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상황 따라 다른 거죠. 내가 뭐 어느 걸 할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단 무엇을 선택했는지 상대편한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지. 내가 이거로 했다. 이 방법 되게 좋아 보이는데 샘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좀 궁여지책으로 쓰는 경향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 굉장히 트레이닝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거 플러스 얘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샘플이 별로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실험을 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일반화 성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크게 봐서 한 종류로만 트레이닝 안 해봤으니까. 반면에 얘는 이거 트레이닝과 이거 트레이닝과 좀 차이가 있죠, 꽤. 그러다 보니 뭔가 밸리데이션을 좀
좀 다른 상황에 대해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해본 건데 이거는 여러 번 해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한 번 트레이닝 해본 거죠. 자,